코딩 셰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플러터에 대한 기초 지식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위젯들을 사용해보고 앱페이지도 디자인해보았습니다. 언어 학습이란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듣기와 말하기 연습을 하면서 언어 학습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 시간을 먼저 가졌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보다 더 세련되고 정확한 언어를 구사하기 위해서 문법에 해당하는 Dart를 조금씩 학습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일반 문법 수업처럼 따분하고 지루한 학습은 절대로 아니니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좌는 예고드렸듯 Dart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클래스의 개념과 위젯의 연관성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 예정인데 먼저 스마트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설계도에는 어느 곳에 어떤 부품이 들어가는지 정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또한 각 부품이 어떤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지도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제조사는 이 설계도에 근거해서 일반인들에게 판매할 수천만 대의 스마트폰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똑같은 설계도와 부품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수천만 대의 각각의 스마트폰을 과연 완벽하게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입니다. 비록 완벽하게 동일한 공정과 부품으로 만들어진 스마트폰이지만 각각의 시리얼 넘버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한 장착되어진 부품들 역시도 각자의 고유 시리얼 넘버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용자들 또한 각자의 유심을 끼워서 각자의 취향대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의 같은 틀에서 찍어낸 스마트폰들이지만 다 각각의 구별이 가능한 하나의 스마트폰으로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할 때 제일 먼저 객체 지향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됩니다. 우선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현실의 세상에서 객체란 우리 인간이 보거나 만질 수 있고 이해하고 느끼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 꽃, 사람도 객체이고 보거나 만질 순 없지만 기쁨, 우울함, 사랑, 분노 같은 감정들도 객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객체들을 속성이나 기능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가령 사람이라면 그 속성으로 누구나 눈, 코, 입을 가지고 있고 기능으로는 말하기, 듣기, 걷기 등을 할 수 있다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스마트폰 설계도로 돌아와서 부품과 기능을 정의해 놓은 설계 도면 같은 역할을 Dart에서는 바로 클래스가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클래스에는 어떤 객체에 대한 속성과 기능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클래스에 정의된 속성과 기능대로 만들어진 사물을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즉, 스마트폰 설계 도면이 클래스라면 설계 도면대로 만들어진 스마트폰 하나하나는 인스턴스란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 스마트폰은 같은 설계도에 의해서 만들어졌기에 모양과 기능은 완벽하게 동일하지만 시리얼 넘버 등으로 인해서 인스턴스로서의 각 스마트폰은 확실하게 구별이 가능합니다. 자주 코딩에서 객체와 인스턴스란 단어를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가령 Dart로 클래스라고 선언하고 그 안에 사람의 속성인 눈, 코, 입과 기능인 말하기, 먹기, 걷기를 정의하는 순간 이 정보는 컴퓨터의 메모리상에 할당되어집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상에서 객체란 바로 메모리에 할당되어진 순간의 클래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이 클래스를 기반으로 한 사람이 코드상으로 새롭게 만들어질 때 이를 또한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프로그래밍상에서 클래스라는 것은 어떤 객체가 가져야 하는 속성과 기능을 정의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설계도 같은 것이고 이 클래스가 정의되어서 메모리상에 할당되었을 때 이 클래스를 객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스턴스라는 것은 이 클래스를 기반으로 클래스가 정의하고 있는 속성과 기능을 완벽하게 가진 채로 생성되어 실제로 프로그래밍상에서 사용되는
대상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Dart를 직접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Dartpad라고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직접 Dart 코드를 연습해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시게 저는 화면 크기를 175% 정도로 키운 상태입니다. 우선 Dartpad 상에서 클래스를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클래스니까 먼저 클래스라고 타입을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원하는 클래스 이름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반드시라고는 못하겠지만 클래스명은 무조건 대문자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person이라고 클래스명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객체에 대한 정보를 정의해야 하기 때문에 curly brace, 즉 중괄호를 입력하겠습니다. 이제 이 중괄호 안에 객체들의 정보를 정의하면 됩니다. 저는 클래스 내에서 아주 간단하게 한 사람에 대한 속성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모두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name이라고 변수명을 선언하고 값은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변수의 값은 지금 지정을 해도 되고 추후에 필요할 때 지정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달트상에서 항상 코드의 끝에는 세미콜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밑줄이 생기면서 에러가 뜨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할 것이 한 사람의 속성을 정의할 때 데이터의 타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령 이름이나 주소는 문자로 정의해야 할 것이고요. 나이나 전화번호 등은 숫자로 정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타입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코딩을 학습하실 때 항상 데이터 타입에 대한 학습을 초반부에 하게 됩니다. 이름은 문자로 되어 있고 문자열에 대한 데이터 타입은 스트링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변수명 앞에 이렇게 스트링을 붙여주면 완벽하게 첫 번째 변수 선언이 끝났습니다. 물론 Dart에도 타입 추론 기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굳이 스트링이라고 변수 타입을 지정하지 않아도 변수명 앞에 var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면 Dart가 알아서 추론해서 변수 타입을 이해한다는 의미입니다. 가령 name에 존이라는 변수 값을 할당한 후에 스트링을 var로 바꿔도 전혀 에러가 나지 않죠? 하지만 이번 시간은 Dart에 대한 첫 번째 학습이므로 우선은 변수 타입을 지정해주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정의에 관련해서 우선 변수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물론 변수라는 것은 항상 변하는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a는 2라고 변수를 정의했다면 변수 a에 2라는 숫자를 대입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숫자를 만약에 3으로 바꾸면 이번에는 2가 아니라 변수 a의 값은 3이 되는 것이겠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같다라는 표시는 equal을 이런 식으로 2번 써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equal 기호는 항상 오른쪽의 숫자나 문자열 등을 왼쪽의 변수명에 대입했다는 의미로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나이에 대한 변수를 선언해 보겠습니다. 숫자, 즉 양의 정수나 음의 정수를 데이터 값으로 사용할 때에는 int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int는 정수란 뜻의 인티저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int라는 데이터 타입을 지정해 주고 변수명은 age라고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수는 성별로 선언하겠습니다. 성별은 남자 아니면 여자이기 때문에 문자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래서 string이라는 키워드와 sex라는 변수명을 가지고 선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초반부에 클래스에는 객체의 속성과 기능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해가 있으실까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클래스 내에서 반드시 속성과 기능 이 두 가지 모두를 정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객체를 정의할 때 기능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령 책을 정의한다면 기능이 필요 없이 속성으로만 표지가 하드커버인지 또는 소프트커버인지 그리고 작가는 누구고 가격은 얼마인지만 정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자, 이제 그래서 하나의 완벽한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말씀드렸듯 이 시점에서 메모리에 할당된 클래스를 앞으로 객체라고 부릅니다. 객체가 등록되었으니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메인 함수를 선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순한 맛 6번은 강좌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라 추가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메인 함수 내에서 인스턴스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어떤 타입으로 인스턴스를 생성할 것인지 지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person class type이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인스턴스의 이름을 지정해 줍니다. 저는 p1이라고 하겠습니다. p1 역시도 변수명입니다. 스마트폰이 모두 모양과 기능이 똑같을지라도 시리얼 넘버 등으로 각각의 구별이 가능했듯이 클래스를 통해서 무한정 인스턴스를 생성한다면 우리는 이 변수명을 통해서 각각의 인스턴스를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코드상으로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방법은 새롭게 생성되는 인스턴스이므로 뒤에 new라는 키워드를 입력해 주시고 처음 들어보시겠지만 person 클래스에 생성자라는 것을 붙여주면 됩니다. 이로써 인스턴스가 생성되었고요. 이 코드를 해석하자면 person 클래스로 p1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인스턴스를 생성한다 입니다. 이제 p1은 person 클래스가 가진 모든 속성을 그대로 가지게 되며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성자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강좌에서 보다 더 심도 있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줄 밑으로 내려와서 p1이라는 변수명을 입력하고 뒤에 점을 찍어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person 클래스에서 지정했던 속성들이 그대로 보이죠. 우선 age를 불러옵니다. 우리는 person 클래스에서 변수를 선언할 때 변수명만 선언하고 변수값은 할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p1.age에 뒤에다가 30이라는 변수값을 지정해 줍니다. 이제 person 클래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p1이라는 인스턴스는 age라는 변수값으로 30이라는 숫자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정말 그런가 한번 콘솔 창에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값을 콘솔 창에 출력을 할 때에는 print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print 함수를 불러오고 아규먼트로 p1.age를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run 버튼을 눌러보면 30이라는 숫자가 잘 출력되죠.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기초적인 클래스의 개념을 이해했으니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클래스의 생성자와 생성자의 아규먼트 그리고 위젯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